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습격, 피습,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그 사건의 이제 피의자, 67살 김씨. 이 사람이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범행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은 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뒤따라 다녔다. 마치 답사를 하듯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날 1월 1일 오전 8시 40분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 다시 택시를 타고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 도착. 봉화마을에서 승용차를 얻어 타고 오후 4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그렇게 갔습니다. 이후 울산역으로 이동을 해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갔고 다시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오후 7시 40분 가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동선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날 방문할 예정이었던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가덕도에서는 승용차를 얻어 타고 경남 진해에 있는 한 숙박업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제 승용차 운전자 그리고 이동 간의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 여러 사람들을 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공범이거나 혹은 조력자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몸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인터넷으로 흉기를 샀으며 범행이 쉽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갈았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테인데요.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내용,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들의 심리 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들이 전체적으로 밝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증거물 제1호인 그 흉기입니다. 등산용 칼이라는 그 흉기.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공격한 것은 이 등산용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 혹은 엄지손톱 혹은 그 무엇 아무튼 자작극에 가까울 만큼 뭔가가 수상쩍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매우 많이 지금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등산용 칼 증거물 제1호 이것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제 이 김 씨의 당적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참, 이럴 때 저는 쓴 웃음을 금치 못하는데요.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농담을 합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경찰은 정당법 제24조를 들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조사한 관련 공무원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역 혹은 금고형인데요. 징역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꽤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은 공개한답니다. 오늘 오후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그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아마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굴 사진, 이름 이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공개하겠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요. 모든 걸 다 공개한다?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신상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누구냐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 확신범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 대표를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적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적을 빼고 신상을 공개한다? 그건 신상 공개가 아니죠. 네. 신상 공개가 아니죠. 경찰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신상 공개가 아니다. 신상 공개의 첫 번째가 이 당적을 확인해 주는 건데 우리가 당적을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미 다 밝혀질 만큼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탈당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그 친인척들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이 등산용 배낭에다가 태극기를 꼽고 토요일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민주당이 입당을 했다. 지금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당적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지요. 민주당은 범행 동기의 결정적 단서다.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을 보면 당적을 공표했을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가 하면은 윤익은 경찰청장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저희 마음대로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당적이나 피의자가 남긴 글 이 두 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두 개를 포함해 행적조사라든지 압수물 분석 5번에서 7번에 걸친 피의자 조사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도 결정적이다. 당적이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라는 말을 썼고 윤익은 경찰청장도 범행 동기의 당적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밝히면 안 된다. 결정적이다. 핵심적이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살짝 우롱하는 거죠.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거 우리도 알겠는데 밝힐 수는 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인이 어떤 이유로 제1야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에게 백주의 정치테러를 자행했는지 범행 동기와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당적 유무라든지 어떤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수사당국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느냐? 국민의힘은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공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 다 약간 캥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그거는 당적의 소상한 내용이 밝혀질 경우에 자기 당에 이루을 게 별거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의 행적이 그렇게 뭐 열렬한 국민의힘 지지자다 또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다 이게 아니고 양쪽 다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혐오감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혐오감이 있고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 지인들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속셈은 뭐냐?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탈당을 한 다음에 민주당에 위장 입당을 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매우 폭력적이다. 개딸들 보고 폭력하는데 아니다. 태극기 부대가 훨씬 더 폭력적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선거 홍보에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봐라. 개딸들은 절대 얼마나 양처럼 순하냐. 대신에 한때 태극기 부대, 한때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이 사람은 진짜 칼로 목을 찌르는 사람 아니냐.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민주당에 위장 입당을 한 것이다. 이제 이 위장 입당 네 글자 이걸 이제 제목으로 달아가지고 이걸 선거 홍보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들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공개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